방콕 무안간 이 사고와 관련하여 12월 31일 09시 30분 기준 사고 수습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임시 영안소에 냉동 컨테이너 11대를 설치 운영 중이며 희생자 합동 분향소 17개 시도에 8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사고 현장 수습 관련입니다. 2025년 1월 1일 오전 5시까지 잠정 폐쇄되었던 무안공항 활주로는 완전한 사고 현장 수습을 위해 2025년 1월 7일 오전 5시까지 폐쇄 연장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수습 상황을 봐서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고 조사 관련입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관 11명과 미합동조사 인원 8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금일부터 사고조사를 개시합니다. 미합동조사 인원 8명은 미연방항공청 1명, 미교통안전위원회 3명, 항공기 제작사 보잉 4명이 되겠습니다. 블랙박스와 관련돼서는 시험 분석센터에서 표면 이물질 세척을 완료하여 상태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다만 비행 자료 기록 장치는 자료 저장 유닛과 전원 공급 유닛을 연결하는 커넥터가 분실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료 추출 방법 등 기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수 점검 내용입니다. 사고 항공기와 동일한 기종 B737-800 101대를 운항하는 6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해당 항공기의 엔진, 랜딩 기어 등 주요 계통 정비 이력, 운항 정비 기록 실태 등 전수 조사를 어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합지원센터 운영 상황입니다. 희생자 유가족 1:1 매칭 관련해서 지자체 전담관 60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숙식, 비상물품 지원, 심리 지원, 그리고 현장 진료소 운영 등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지명을 받으시면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뒤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마이크를 켜주시고 질의 마치시면 마이크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JTBC 김민입니다. 관제탑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당시에 관제탑에 몇 분이 근무하셨는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시 57분에 조류활동 주의하라고 조언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관제사분 면담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공항정보에 녹음된 내용인지 아니면 관제사가 직접 얘기하는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 당시 관제탑에는 담당 관제사가 2인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어저께 사고조사위원회에 이제 그 관제탑 조사는 관제사에 대한 면담 그리고 관제통신 기록 전체를 입수해서 그 내용을 토대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이재훈 교수. 활주로 착륙 전에 이제 관제탑에서 조류충돌 경보를 내렸잖아요. 통상적으로 비행기가 착륙하는 시점이 그 시점보다 앞선 시점일 텐데 착륙을 준비하는 시점이요. 그렇다면은 통상 항공기가 랜딩기어를 내리는 시점 이후에 조류 경보가 발생이 된 건가요? 이거 답이죠. 네, 관제 기관에서 조종사에게 조류 이동 정보라든가 긴급한 정보 줄 때는 저 고공에 항로 비행할 때부터 또 공항에 접근할 때 한 100km 전에도 있고요. 공항 활주로에 근접해서도 줄 수 있고 그때 어느 상황에 이제 필요한 상황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수시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해서 어느 구간에서만 준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 지금 상황을 보면 공항에 거의 근접한 상황에서 경보가 나왔고 그래서 급하게 복행을 해서 활주로 착륙을 시도를 한 건데 동체 착륙을 시도를 한 건데 그러면 그 시점은 랜딩 기어가 내려왔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네, 그 기체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추정은 할 수 없고요. 지금 뭐 동영상이나 보면은 랜딩 기어 안 나왔다고 이렇게 다들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상적이었다면은 그 위치에서는 당연히 랜딩 기어가 내려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고 그 조류 이동이 갑자기 불특정하게 이렇게 생겨날 수도 있고 순간순간 그 주변 여건이 달라질 수 있어서 그거는 그때 이제 상황 판단에 따라서 또 추가로 또 조언해 줄 수도 있고 뭐 긴급 경보를 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자님. 아까 저기 손 들어주신 분 계셨는데. 기자님. 뉴시스 영찬성 기자입니다. 원래 항공기가 01 활주로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19번 활주로 폭행을 했는데 로컬라이저 구조상 양쪽 끝에 있는지 한쪽면에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지금 연장 공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반대편에도 뭐 구조물이 있는지 궁금해요. 반대편에는 구조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 쪽에는 지금 ILS 장비 철거한 거죠. 네. 반대편 쪽에는 지금 활주로 연장 공사 때문에 ILS 장비를 임시 철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로컬라이즈 자체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철거했습니다. 예. 임시로 공사 중이니까. 그럼 그쪽 방향으로 보통 착륙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 전에도 보도가 났는데요. 임시로 그 계기 비행 로컬라이저 운영 중단하고 있습니다. 항공 55를 이미 고지해서 조종사들이 알고 있고요. 네, 다음 기자님. 네, 저 뒤에 SBS 기자님. 두 가지 먼저 여쭙고 그다음 추가로 좀 마이크 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무안공항이 정밀 접근 활주로인지랑 또 무안공항에 로컬라이저가 작년에 설치된 게 맞는 건지 작년에 새롭게 설치된 게 맞는 건지요. 그게 말씀하시죠. 일단 정확한 시기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 작년경에 개량이 된 거는 맞습니다. 개량이 됐다는 거는 원래 있었는데 개량을 교체 내지는 개선을 했던 거죠. 그 정밀 접근 활주로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무안공항이 정밀 접근할 주로. 지금은 한시적으로 비정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혹시 정밀 접근 활주로였습니까? 언제부터 한시적으로 비정밀? 항공55 그 발령된 날짜도 그것도 별도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여쭙는 이유가 그 어제 보도자료 내신 거 보면은 그 로컬라이저가 종단 안전구역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서지기 쉬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근데 만약 정밀 접근 활주로면은 그 종단 안전구역까지 연장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보도자료의 설명이랑 좀 배치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항공 95 좀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기자님. KBS 기자님이신가요? KBS 이승훈입니다. 그 2년 전에 환경 영향 평가에서 조류 충돌을 최소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경고가 있었던 거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공항이라든지 국토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나 노력이 있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내신 자료 보면은 커넥터 손실된 블랙박스 자료 추출에 대한 기술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기술 검토는 언제쯤 마무리가 될런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공항 건설을 할 때 전략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환경 영향 평가 과정에서 이제 조류 충돌에 대한 그 위험이 제기되는 경우가 지역별 공항별로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조류가 공항으로 들어오는 어떤 유인들이 있는 것들을 최대한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공항으로 들어왔을 때 새를 좀 이렇게 분산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뭐 기계적인 장치라든지 또 사람이 어떤 이 역할을 한다든지 뭐 그런 어떤 그 대책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공항별로 조류가 이렇게 많이 출현하는 공항에서는 그런 어떤 대책들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커넥터가 이제 커넥터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기존에 이제 다른 어떤 방법을 찾아보고 최대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추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기술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지를 전문가가 이제 계속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검토 어떤 사항입니다. 그게 대략 언제쯤 마무리가 되나요? 지금 그러니까 뭐 최대한 신속하게 그 추출이 가능한지 그 여부부터 일단은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자 뒤에 부산일보 김 기자님 먼저 들어주셨네요. 예, 부산일보인데요. 이제 지금 로컬라이저 기사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국토부 해명자료에서 로컬라이저는 규정에 맞게 돼 있다고 했는데 아이카오나 제가 살펴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규정이 맞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좀 싶거든요. 이게 이제 저는 또 규정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상식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인천공항에는 어떻게 로컬라이저가 설치되어 있는지 또 그것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저희가 어저께 이제 많은 그 분들께서 이제 문의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관련 규정을 찾아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어떤 내용을 보면은 어떤 해당 시설을 건설을 할 때 이 공항에 있는 활주로 종단 안전 구역 내에 어떤 설치할 때 적용되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단 안전 구역을 벗어나서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저희 무안 쪽은 그런 어떤 그 범위 밖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된 어떤 그 이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의 ILS 로컬라이저 그런 부분은 그거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네, 김 기자님 앞에 계신 안경 쓰신 기자. 네, 조선일보 김하사라고 합니다. 어제 관제사 면담하셨다니까 관련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관제사가 8시 그러니까 조종사가 8시 59분에 메이데이 후에 관제사가 뭐 비상 버튼을 눌렀다거나 소방대에 알린다거나 구체적인 조치를 한 시간이 정확히 몇 시인지 조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09시 01분에 착륙 재허가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 이 허가가 동체 착륙 등 허가를 포함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그 보장 상황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있었던 건지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어저께 이제 면담을 시행을 했고 이게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진술을 받은 것이. 그래서 이제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에서는 사실 이제 그 조사를 했던 내용을 아직 이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이 조사 내용과 함께 종합을 해서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어제는 조사를 했고 그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을 아마 사조위 내에서 지금 따져보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시간대별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관제사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었는지 그 부분은 관제사의 진술을 지금 확인해드리기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기자님. 네, 저 부산일보 구용입니다. 어제랑 오늘 아침에 나온 자료 보면 무안공항은 199m가 안전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규정 안에서
공항별로 이 구역의 거리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이거 정하는 기준이나 방침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되시겠어요? 일단 그 국제 기준이라든지 이쪽에서는 90m가 최소 기준, 그러니까 의무 규정이라고 보고요. 공고 기준은 240m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 공항 같은 경우는 사천이라든지 경주 이런 무안해서는 240m에는 안 되는 공항들이 한 서너 개 공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 기준 안에서 공항별로 거리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궁금한 겁니다. 전체 공항 부지 면적이라든지 설계 당시에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부지 면적하고 직결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공항 안에 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는 여러 가지 계획 단계 때부터 이제 검토가 되고 구체적인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계별 설계 단계 때 이 여러 가지 규정들을 감안을 해서 반영을 해서 이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설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 시공이 되는 거고 어떤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이제 그 거리에 대한 그런 기준들은 이제 공항 비행장 시설 및 이착륙 설치 기준이라든지 이런 국가 정부에서 고시한 이런 규정에 따라서 일반적인 규격이 정해집니다. 그 규격 안에서 어디에 설치를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계 과정에서 계속 이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 기자. MBN 김경기 기자. 김경기입니다. 안 들리죠? 예, MBN 김경입니다. 어제 메이데이를 조종사가 외치고 난 다음에 관제사랑 교신이 일부 좀 원활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해당 여객기가 출항 여객기가 활주로 1구로 내려오라는 지시를 받고 그러고 내려갔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때 당시에 조종사가 관제에서 활주로 1구로 착륙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듣고 응답을 했는지 아니면 혹시 그때 원활하지 않아서 혹시 얘기는 했는데 조종사 쪽에서 아무 말이 없었는지 요런 그때 당시 정황이 좀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블랙박스 커넥터 말고는 다른 거는 다 세척까지 다 했는데 외관상 보기에 문제는 없는지 커넥터만 문제가 되는 건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첫 번째 조종사와 관제 기관 간에 이제 교신 내용과 이제 관련된 이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저께 전체 내용을 우리 사조위에서 이제 입수를 했고 그 내용 면접까지 했었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교신들이 오갔었는지 또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런 것들은 향후에 조사 결과가 나오는 그 상황까지 여러 가지 증거 자료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개가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블랙박스 아까 이제 커넥터 부분은 이제 중간에 빠진 상태로 이제 외관이 이제 세척을 하고 나서 일단은 이제 외관은 이렇게 파손되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안에 어떤 이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추출 방법이 있는지부터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내용들이 온전하게 있는지를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네, 다음 뉴스원 조 기자. 들리는 건가요? 우선은 하나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법정 정비 시간이 28분이라서 이게 정부에서 정한 규정 자체 때문에 비행기가 혹사가 되고 이번 사태로 좀 튀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국토부 입장이 좀 어떤지가 좀 궁금하고 향후에 개선을 어떻게 좀 하실지 그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이것도 뭐 조사 과정이라서 답변이 좀 어려우실 것 같긴 한데 그 언론 보도에서 이제 목격자 진술로 해서 1차 착륙 때 랜딩 기어가 작동을 했고 복행 후 2차 착륙 때 작동을 안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요거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뭐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메인 엔진 두 개가 다 셧다운 됐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랜딩 기어까지 작동을 안 했다라는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법정 정비 시간 부분은 여기 말씀드려요. 그 법정 정비 시간은 기종별로 저희가 이제 통계를 잡아서 최소 소요 시간을 이렇게 정해 놓은 거고요. 그 인원 투입 대비 이제 변동이 이제 되는 그런 수치기도 하고요. 그 통상적으로 그 리턴 한다고 합니다. 비행기 잠깐 내리고 쉬고 다른 곳으로 갈 때 그 항공기 규모에 맞춰서 체크해야 되는 간단한 그런 정비 목록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수행하는 평균 시간입니다. 그래 하지만 뭐 요번 계기로 해서 또 복합적으로 그 단순 정비 시간 외에 다른 요소까지 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걸 좀 살펴보면서 또 개선 그 여부도 이렇게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세 번째가 목격자 진술과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에 셧다운 또 랜딩 뭐 이런 어떤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조사 자료를 이제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뭐 이런 어떤 정보들이 계속 이제 아마 공개되는 것은 조금 제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조사가 시작된 단계이기 때문에 사조위에서 이런 정보들 저런 정보들 종합해서 조사 과정이 이제 진행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한국일보 기자님이신가요? 예, 한국일보 김민우입니다. 그 로컬라이저 관련해서 아이카오 규정이 240m라는 얘기가 일찍부터 있었는데 그다음에 뭐 미국은 300m다 뭐 이런 그러니까 그 안에 설치를 할 때는 뭐 부러지기 쉽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아이카오 규정은 번고 규정이고 그게 240m가 맞는지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요. 미국은 300m이고 뭐 아이카오는 240m이고 이렇다면 현재 국내에서는 그거보다 적은 공항들이 있는데 이게 국내 법상으로 문제가 없어도 앞으로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좀 여쭤봅니다. 네, 그 이거는 공항 작가님. 17일 지금 법들이라는. 아. 네, 죄송합니다. 그 일단 아이카오 규정 부속서 14의 1번인데 1번 9.9.5에 있는데 거기는 착륙대로부터 240m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FA 규정은 활주로 끝에서 그 기산점이 다른데요. 1000피트라고 해서 통상 한 300m로 보면 됩니다. 종당부역으로부터 보면 한 240 정도 되는 거고요. 제시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저희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typical, 통상적으로 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규정 중에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인데요.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기준에 따르면은 활주로 말단에서 1000피트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설의 성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국내 사례 같은 경우는 울산이라든지 이런 공항 몇 개 공항이 이 기준에 예외, 그러니까 우리 규정 같으면은 예외 기준에 해당하는 공항들이 있습니다. 240, 300에 안 되는 공항들이 있고요. 지금 다른 우리 규정에서 혹시나 이게 부딪히는 부분이 없는지는 좀 추가로 확인을 해야 되고 부분이 있다면은 뭐 선후 관계라든지 어떤 게 우선한다든지 그런 건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공항 안전 기준 같은 게 있는데요. 공항 안전 운영 기준 같은 게 이건 추가로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두 번째 여쭤봤던 질문은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필요한 거긴 한데 제가 두 번째 여쭤봤던 거는 뭐 법을 만들 땐 당연히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었겠지만 어쨌거나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199m 이런 게 앞으로도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다른 공항들도 그런 거 여쭤봤죠. 예, 그 말씀하신 거는 제가 한번 그 전문가 들과 함께 뭐 조사를 좀 더 점검을 해보고 이 어떤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점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임성호입니다. 네, 저 계속 로컬라이저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 이번에도 무안공항 활주로 2단계 확장 시에 종단 안전구역을 추가 확보 검토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있는 이 광고 기준을 못 맞췄다는 게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지, 혹은 법령 위반은 아니더라도 위험성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안전하게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종단 안전구역을 연장하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99년도에 포항공항에서도 여객기와 로컬라이저가 충돌한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둔덕이 있어서 피해가 줄어들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예, 뭐 당시 둔덕이 이제 93년도에 건교부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번처럼 콘크리트 구조물이 포함되어 있던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이번에도 로컬라이저 재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활주로 폐쇄가 좀 연장될 것으로 보이는데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재설치와 이제 재개장까지는 어느 정도가 걸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마지막 거부터 말씀드리면은 재개장 시점은 제가 일단은 1월 7일까지 일단은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고 현장의 어떤 수습 상황을 보고 이제 판단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까지 또 이 재개장을 할지 이런 부분들은 그 현장의 상황에 맞게끔 또 사고 수습 상황과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보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판단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둔덕 두 번째가 이제 둔덕 피해가 포항 같은 경우는 둔덕이 있어서 오히려 피해가 줄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안에 이제 재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포항 사례는 좀 별도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안에 어떤 재질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단안전구역 연장은 이게 아마도 활주로 길이가 연장이 되면서 아마 거기에 맞게끔 조정이 된 거로 제가 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제가 좀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준. MBN 이혁근 기자입니다. 오늘 사고조사위원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쭤봅니다. 두 번째는 블랙박스 중에 손상되지 않은 음성 기록 장치는 현재 해독에 들어갔고 데이터를 추출 중이라고 보면 되는지 여쭤봅니다. 예, 오늘 이제 지금 이제 현장 지금 이 시간에 이제 무안공항의 이제 현장에서 이제 합동조사단 아마 미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조위 관계자들과 또 미측의 전문가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앞으로 향후에 어떤 일정과 절차, 어떤 분야를 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상호 간의 협의를 아마 오늘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공동으로 이제 현장을 또 확인을 하고 이런 어떤 그 절차를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통신기록 해독은 지금 오늘 시작하는 건가요? 통신기록 아직 시간 아니고 전체 다 준비되고 있는데. 예, 그 블랙박스 두 종 중에 그 통신 기록 장치는 일단은 이제 분석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이제 분석을 착수할 계획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바로 착수가 될지 뭐 그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조위에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TV조선 손병천인데요. 블랙박스 얘기가 나와서 그 훼손된 게 원인을 추정해 볼 때 이게 폭발로 인한 훼손인 건지 아니면은 뭐 어디 부딪히면서 충격이 돼서 그 소실된 건지 궁금하고, 블랙박스가 제가 알기로는 단단하게 설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훼손되는 게 보통인 건지 다른 사고에서 비춰볼 때 이 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제 훼손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자료로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료를 저장하는 하나의 이게 유닛, 하나의 덩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전원을 공급하는 또 하나의 또 덩어리가 있습니다. 요 두 개를 연결하는 선이 이제 커넥터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분실된 상태로 수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분실된 이유가 과연 뭐냐는 저희가 확인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일단 현장에서 수거된 대로 바로 이제 김포로 옮겨서 세척을 하고 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원인은 지금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항공기 이번 사고의 어떤 그 상황에서 이렇게 분실되는 일이 이제 손상되는 일이 흔한 일이냐? 근데 사실은 이게 커넥터 부분이라는 것이 어떤 그 단단한 어떤 그 우리 뭐 통 같은 게 아니고 아마 연결되는 선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은 크기도 상당히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분실되고 막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흔하다 안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블랙박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블랙박스 김 기자님 잠시 여기 좀 기회를 드리는데 아까 기자님 질문을 하셨어요. 예, 그럼 김 기자님 먼저 하시죠.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블랙박스 하나 여쭤볼게요. 블랙박스 데이터 분석에는 정확하게 어떤 기관이 참여하게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일각에서는 그 항공사 보험사도 블랙박스 데이터 분석에 참여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것은 맞습니까? 예, 지금 이제 사조위 조사팀에서 이제 블랙박스에 대한 이제 검사 이제 확인을 할 겁니다. 확인을 하고 일단은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이게 자료 추출이 가능한지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가능하다면은 데이터를 추출을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근데 거치고 나서 그 뒤에 뭐 다른 어떤 기관들이 같이 뭐 참여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뭐 추가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런 절차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항공 FAA나 그 뭐 보험사 이런 참여가 이건 대부분 다 참여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맞습니까? 그거는 죄송합니다. 예, 그거는 조금 좀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한겨레 박수진입니다. 일단 지금 블랙박스 분석 외에 관제사 진술 외에는 지금 당시 경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건지 그걸 좀 확인 부탁드리고요. 또 두 가지 더 있는데 아이카오나 FAA에서 부서지기 쉬운 장애물이라고 이제 표현한 거는 종단 안전구역 밖에도 그게 권고나 원칙 사항으로 존재한다고 이제 이해를 했는데 지금 규정 말씀하신 대로라면 종단 안전구역 1m만 지나도 어떤 단단한 장애물이 있어도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들리거든요. 거기에 대한 국토부 입장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콘크리트 형태의 둔덕을 무한공항 개항 때부터 설계한 게 맞는지 이 관련 도면 공개도 가능할지 여쭙습니다. 예, 지금 다른 아까 블랙박스 관계자 면담 말고 뭐 다른 어떤 추가적인 자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어제도 제가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내에서 우리 탑재용 항공 일지도 수거를 했습니다. 탑재용 항공 일지 거기에 이제 조종사들이 어떤 항공기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쭉 하는 일지가 있는데 그것도 입수를 했고 또 실제로 이제 현장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뭐
어떤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조사 방법이 있고 대상이 있습니다. 네, 조사팀에서 굉장히 객관적이고 또 전문적으로 접근하는 어떤 그 방법론에 대한 이런 이제 상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기준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아이카오 규정에는 그렇게 착륙대로부터 240m 이내라는 기준이 있고 또 우리 국내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에는 또 300m가 기준인데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시설의 성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획 수립 단계나 이렇게 설계 단계 이런 과정에서 이런 그 영향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통상의 어떤 사업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아마 뭐 조금 넘어서는 괜찮고 뭐 이런 어떤 수치상으로 하기보다는 어떤 기준이 이 어떤 선을 갖다가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시설 안전, 그러니까 시설의 성능에 대한 영향성에 대한 검토를 이제 거치고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 말씀하신 거는 이 설치 연도를 말씀하신. 그게 개항 때부터 설계돼서 설계 맞는지. 예, 그 개항 때부터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고 예, 혹시 다른 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 공개도 혹시 가능한가요? 도면이면 어떤 도면을 말씀하시나요? 무안공항에 대한 평면도 같은 거를 말씀을. 전체가 아니고 로컬라이저에 대한 광각에 대한 도면은 저희가 확보가 가능한지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거를 예. 말로 계속 설명을 주시는데 국내 공항이 여러 개잖아요. 그럼 국내 공항별로 활주로마다 지금 로컬라이저가 다 있을 거고 로컬라이저 네. 설치 방식과 거리가 다 다르다는 건데 그거를 그냥 다 정리를 해서 주세요. 네, 이걸 브리핑 때 계속 여쭤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네. 김포공항은 어떻고 인천공항은 어떻고 여수는 어떻고 재질은 어떻고 종단 안전구역에서 몇 그렇게 미터 하겠습니다. 바깥에 예, 그건 어차피 그 여러 기자님께서 비슷한 유사한 질문들을 하시니까 각 공항별로 저기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리를 좀 해서 다시 자료를 좀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네, 매일경제 기자님. 조류는 그 비행장 주변까지 다 관리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안공항에서도 이런 규정이 지켜지고 있는지 먼저 그게 제일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전문가 8명이 이제 한국에 도착한 걸로 알고 있는데 8명 이분들의 그 좀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신지 그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조류 이제 뭐 예방을 위한 그 기준들 이런 것들은 사실 공항과 상관없이 어느 공항에서나 다 지켜져야 되는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류를 유인하기 위한 시설을 공항 주변에 배치하지 않는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이 새를 분산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뭐 기술적인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측에서 지금 합동 여기 조사팀에 참여하신 8분은 저희도 사실은 그분들의 세부적인 인적 사항 같은 것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본인들의 뭐 공개를 이제 어떤 공개 가능 여부에 대한 어떤 확인을 좀 거쳐야 저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되게 각 분야별로 뭐 정비라든지 뭐 기체 뭐 각 분야별로 이렇게 전문가들이 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비조치 최 기자님. 네, 2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로컬라이저는 충돌 시에 문제가 되지 않게 이제 둔덕의 각도라도 좀 비스듬히 만들거나 했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사고 이전에 공항 시설 점검이나 안전 점검 등에서 이런 부분이 지적된 적이 없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나온 최소 정비 시간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매 비행마다 최소 28분만 지키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주간이나 월간 정비 시간 기준을 지키는 건지 궁금하고 또 정비 시간에 수행해야 하는 체크리스트나 미이행 시의 벌칙 규정 등등 이런 구체적인 규정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아마 이거 공항 시설에 대한 그 점검 내역은 이거는 저희가 자료를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주기적으로 어느 공항이나 주기적으로 이렇게 공항 시설에 대한 이런 점검들을 하게 돼 있고 뭐 상황을 갖다가 이제 파악을 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하게 돼 있는데 이 무안 공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저 점검들이 이루어졌는지 이거는 저 공항 공사도 좀 확인을 해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 분야는 예. 최소 정비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기종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큰 비행기는 점검 항목이 더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늘어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짧게 그 정류했다가 리턴하는 항공편하고 그다음에 가서 또 1일 숙박을 하고 다음날 운항하는 편은 또 정비 시간이 또 길어집니다. 그 운항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비 체크 항목도 다 다르고요. 제재 수단은 저희가 운항 정지나 과징금, 과태료 뭐 이런 다양한 제재 수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2분 정도만 더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투데이 기자. 네, 이투데이 박도훈 기자입니다. 쭉 제가 이제 브리핑 며칠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뭐 기체 이상이나 뭐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뭐 관제사나 조종사의 실수 이런 거 빼고는 그럼 공항 시설이나 이런 그러니까 공항 시설이 제도적 규정이나 이런 거 뭐 법적인 거 이런 모든 걸 따져봐도 공항 시설이나 인프라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신 거죠? 그러니까 사고 원인에.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고와 관련돼서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는 사조위가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뭐 관제사의 문제, 뭐 기체의 문제, 공항 시설에 대한 문제까지도 사조위는 다 포괄을 해서 확인을 합니다. 어떤 게 원인이었는지. 그래서 이걸 다 빼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 KBS 기자. 예, KBS 이승훈입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고 좀 부탁 말씀드리는데요. 그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면은 계속 이제 사고조사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사고조사위원회에서 판단해드는 문제고 이런 답변이 많은 것 같은데 브리핑에 사고조사위 관계자분 좀 같이 좀 참석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그 사고조사위원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쪽도 지금 뭐 전체적으로 다 조사에 다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제 아마 조사 초기 단계 때는 이제 자료 수집, 뭐 증거 수집, 또 면담, 이런 것들이 진행되니까 아마 어떤 지금 같이 나올 수 있는 인력이 있는지 또 조사 지금 단계에 이렇게 어떻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사조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